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는 깊은 밤, 제3공 수특전여단 배수로에서 한 병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흙탕에 머리가 박힌 채 헤어나지 못하는 병사를 향해 한 여인이 철조망을 넘어와 절규했습니다. 그만해요. 사람이 죽는다고요. 하지만 교관은 여인을 거칠게 밀쳐내며 고함쳤습니다. 재수없게 남의 부대 와서 지랄이야. 아줌마, 당장 나가요. 그 순간 여인이 검은 우비를 벗어던졌고 번개가 치는 순간 드러난 정복과 별 3개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그 재수없는 아줌마가 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권력의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일주일 전 달콤한 유혹에서 시작됩니다. 2월 말 제3공 수특전 여단에 황금 같은 공고가 떴습니다. UAE 아크부대 파병대원 모집 마이너스 월급 300만 원. 안전하고 시설 좋은 꿀파병으로 소문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선발 인원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박태수 상사는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을 주고 이 자리를 사간 정치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의평가 결과가 나오자 박 상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등은 신임 김도진 하사, 전 종목 만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A는 몇 점이야? 63점입니다. 명함도 못 내미는 점수였습니다. 박 상사는 급히 도진을 불렀습니다. 김하사 앉아봐. 너 군생활 길게 할 거지? 예, 그럴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 파병은 A한테 양보해. 나중에 더 좋은 기회 만들어줄 테니까. 하지만 도진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 사정상 파병 수당이 절실해서요. 박 상사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공정하게 가자. 도진이 나간 뒤 박 상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직도 처리 못했어? 내일까지 합격 확정 아니면 돈 받은 거 다시 토해내. 전화를 끊은 박 상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젠장, 어떻게 저런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그날 밤 박 상사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회유도 안 되고 실력도 넘사벽이야. 그럼 이제 강제로 탈락시켜야지. 도진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체력 검정 날이 왔습니다. 박 상사는 일찌감치 체력 단련장에 나와 측정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나도 측정에 참여하겠어. 공정성을 위해서 말이야. 턱걸이 측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평범하게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도진이었습니다. 도진이 철봉에 매달렸습니다. 완벽한 자세로 턱걸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박 상사는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자세 불량, 노카운트. 도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계속했습니다. 5번째, 6번째. 팔각도 틀렸어. 노카운트, 노카운트. 주변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의 자세는 완벽했거든요. 20개를 넘어서도 박 상사는 계속 노카운트를 외쳤습니다. 그때 도진이 말했습니다. 상사님, 그럼 제가 특급 기준까지 확실히 하겠습니다. 뭐? 도진은 말없이 계속했습니다. 30개, 40개, 50개.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거 진짜 괴물 아니야? 특급이 80개인데 벌써 60개야. 80개를 넘어서도 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90개, 100개. 박 상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110개, 120개. 주변 병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구경하러 온 간부들까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도진이 마침내 철봉에서 내려왔습니다. 120개였습니다. 박상사는 어쩔 수 없이 기록지에 합격이라고 써야 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박상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돈 먹고 뭐 하는 거야? 아직도 처리 못했어? 그 새끼가 괴물이라니까요. 120개를 해버렸다고요. 돈 받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핑계야? 내일까지 안 되면 가만 안 둘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상사는 주먹을 꽝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멀쩡해서 안 되면 이제 병신을 만들어야겠어. 도진의 진짜 지옥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산악 무박 행군 훈련이 잡혔습니다. 박상사는 미리 장비실에 들어가 도진의 군장을 만졌습니다. 바닥에 납덩이 2개와 공용하기 부품들을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이번엔 어디 한번 버텨보자. 훈련 당일 아침 박상사가 도진을 불렀습니다. 김하사, 내가 팀 막내니까 정신력 좀 보여줘. 이거 메고. 도진이 군장을 매는 순간 어깨가 푹 꺼졌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무거웠습니다. 상사님, 이게 좀 무거운 것 같은데요. 무거우면 포기할 거야? 특전사가? 도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30km 산악 급속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5km는 괜찮았습니다. 10km를 지나면서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20km에서는 등이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두 그룹을 유지했습니다. 박상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괴물 같은 놈이. 25km 지점, 가파른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도진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과도한 무게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두둑, 발목이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도진이 땅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군장 때문에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도진아, 괜찮아? 하지만 도진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계속 가자. 발목이 퉁퉁 부었지만 도진은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남은 5km를 끝까지 완주해냈습니다. 고린 지점에서 박상사는 도진을 바라보며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저놈의 눈빛, 정말 무서운 놈이네. 도진의 눈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진은 접질린 발목을 감싸고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픈 발목을 보호하려다 보니 반대쪽 무릎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구보 중이었습니다. 뚝!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도진이 비틀거렸습니다. 아! 무릎이 순식간에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도진은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박상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의무대 가려고요. 박상사가 도진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너 지금 상태 제대로 알고 있어? 예. 병원 가면 파병 탈락인 거 알지? 부상자는 해외 파견 불가야. 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상사가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갈 거면 포기 각서부터 쓰고 가. 어차피 파병 포기하는 거잖아. 도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파병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상사가 야비하게 웃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티는지 보자. 도진은 PX에서 진통제를 샀습니다. 하루에 6알씩 먹으며 버텼습니다. 무릎은 점점 더 아팠지만 도진은 이를 악물고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도진은 화장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변 색깔이 검은 콜라색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이상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밑은 시커멓게 패여 있었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진아, 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괜찮아? 도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상하다.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어. 박상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며칠 더 있으면 스스로 포기하겠어. 2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공중전화 앞에서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도진아? 목소리가 이상하네. 도진은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군인 못해도 엄마 아들 맞지? 전화기 너머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아, 무슨 일이야? 어디서? 그 순간 뒤에서 박상사가 나타나 수화기를 빼앗았습니다. 통화 시간 끝났어. 상사님, 잠깐만. 끊으라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울 사령부에서 최 중장은 차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삼여단으로 간다. 그날 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야외 훈련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사는 도진을 불렀습니다. 김하사, 나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오늘 밤에 끝내자. 너 때문에 내가 감방 가게 생겼어. 박상사는 도진을 배수로로 끌고 갔습니다. 빗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 있었습니다. 들어가. 상사님, 이건. 박상사가 도진의 머리를 잡고 흙탕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꺽, 꺽. 도진이 물을 마시며 허우적댔습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자마자 박상사가 군화 뒤꿈치로 아픈 무릎을 찍었습니다. 아, 도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포기한다고 써. 쓰라고. 박상사가 젖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안 써? 그럼 여기서 죽어. 다시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우를 뚫고 검은 우비를 입은 여인이 철조망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위병소에 한 대의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중년 여성이 급하게 내렸습니다. 최은경 중장이었지만 사복 차림의 평범한 차를 타고 왔기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위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우 경보라 출입 통제 중이에요. 제발요. 급한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그때 훈련장 쪽에서 박상사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돈도 백도 없는 새끼가 포기한다고 써. 최 중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위병을 밀치고 훈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아, 민간인은 출입 금지라고. 위병이 쫓아왔지만 최 중장은 이미 배수로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최 중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진흙탕에 머리가 박힌 채 죽어가는 병사.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만해요. 사람이 죽는다고요. 최 중장이 달려들어 박상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상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성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아씨, 누가 들어오래. 이 재수없는 아줌마 당장 끌어내. 위병들이 달려와 최 중장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줌마, 꺼지라고. 남의 부대 와서 지랄이야. 박상사가 고함을 지르는 순간 최 중장이 검은 우비 단추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 우비가 벗겨지며 그 안에서 정복이 드러났습니다. 어깨에 별 3개가 빗물에 반짝였습니다. 박상사와 위병들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최 중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재수없는 아줌마가 나다. 박 상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사령관님. 위병들도 얼어붙어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최 중장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규정에 의한 훈련입니다. 규정에 의한. 그 순간 최 중장의 발이 박 상사의 정강이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박 상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최 중장이 박 상사 주머니에서 젖은 훈련 일지를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서 박 상사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규정? 돈 받고 멀쩡한 군인 다리 부러뜨리는 게 규정이냐? 종이 조각들이 박 상사의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정말. 닥쳐. 최 중장이 박 상사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문자함을 열어보니 뇌물 관련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입금 확인했습니다. 내일까지 처리 안 하면 돈 받은 거 토해내. 최 중장이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도 규정이냐? 내 놈은 오늘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다. 그때 헌병대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헌병들이 박 상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태수 상사,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박 상사가 끌려가면서 절규했습니다. 사령관님,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위의 지시가. 하지만 헌병차 문이 닫히며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최 중장은 다시 배수로로 달려가 의식을 잃은 도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구급차 불러.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도진을 살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링거 2개 더. 소변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심각한 횡문근융해증입니다. 수술실 밖에서 최 중장은 하얀 병원복을 입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사령관의 정복을 벗고 그냥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 중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뇌물을 준 정치인 아들은 파병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관련된 정치인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며칠 뒤 도진이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링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침대 옆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그 얼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최 중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도진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면회 온 거야? 최 중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사령관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엄마 왔어. 미안해, 늦어서. 도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사령관인 거 숨기려고 했는데. 결국, 아니야. 내가 용감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